자, 458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즉 차의 제곱이 나왔네요. 이때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그는 두 근의 합이죠. 합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a분의 c니까 4k-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왔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차의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합의 제곱이 뭐죠? 합의 제곱. 합의 제곱. 여기 합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21입니다. 그게 바로 4배의 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이거 풀면 답이겠죠. 그죠? 자, 정리해 줍니다. 여기가 얼마 됩니까? 4k 제곱. 자, 플러스 4k.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여기는 16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4k 제곱 16k 이항하면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가 이항 플러스 4가 되어서 16이 되겠습니다. 자, 4로 약분하면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k 마이너스 4와 k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 자연수 k 값이죠. k는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죠, 그죠? 자, 다음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네요. 그죠?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두 건의 합이 얼마죠? 자, 합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자,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a분의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값의 합이 주어졌죠. 그죠? 자,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이 얼마다? 2 루트 2가 되네요. 이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합과 곱이죠. 그 말은 절대값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없애려면 알파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베타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자가 알파, 베타 따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를 그냥 전체를 제곱을 해버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왜냐하면 양변이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제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 거 제곱이면 얘의 제곱이죠.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면 요 절대값의 제곱이 되고 두 배의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우그러진다 했으니까 얘는 알파 제곱이 되고 또한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은 그냥 절대값 R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잠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일단 절대값,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은 뭐와 똑같다? A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3의 제곱은 뭐와 똑같다? x-3의 괄호의 제곱과 같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절대값 두 개를 한번 곱해 봅시다. 요 곱하는 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때 숫자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2고 하나가 3입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 2고 이쪽이 3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 2고 이쪽이 어떻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다 곱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모두 다 6이 되죠. 얘도 2하고 3이니까 6이 되죠. 얘도 2하고 3이니까 6이 되고 얘도 2하고 3이죠. 그럼 6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나 이 그냥 절대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곱한 거나 값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 값도 얼마입니까? 6의 절대값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6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6이죠. 따라서 얘도 6이 되죠. 따라서 얘들은 모두 다 뭐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되나요? 따라서 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의 베타의 곱은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쪽은 얼마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2배의 알파 베타의 이쪽 2루트 2를 제곱하면 8이 되겠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 곱이죠. 곱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2배에 여기는 아직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절대값을 더 벗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수 보세요. 요 절대값.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때 요게 양수인지 요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하는 방법은 요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니다. 뭘 만들어 본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나중에 2차 함수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k제곱 마이너스 2k는 누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죠? k 계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2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요 2차식의 양수, 음수 판단은 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양수죠. 그럼 양수에다가 1을 뺐습니다. 그러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제곱했기 때문에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뭡니다? 1보다 크거나 같죠. 요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는 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양수니까 여러분들 이 자체를 괄호로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k 제곱과 플러스 2k 제곱이 없어져서 4k 제곱이 되고 4k와 마이너스 4k가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제곱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k는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첫 번째 요거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이 우그러진다는 것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그대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쓰면 되겠죠. 근데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뭐로 표현이 된다? 바로 절대값 알파 베타. 그래서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 절대값 알파분의 절대값 베타 나눗셈도 절대값으로 하나로 통일하여 풀 수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도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로 고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언제 곱과 나눗셈, 곱과 나눗셈일 때만 뭐 시켜줄 수 있다? 하나로 결합시켜줄 수 있다는 것. 더하기와 빼기에서는 결합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체 절대값, 요 2차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 반드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6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우리가 보통 두 근이라고 나오면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b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처럼 b가 나오면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파, 베타로 놓으면 문자가 두 개 되니까 하나를 2알파, 하나를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하면 하나의 근은 2알파, 하나의 근은 3알파 이렇게 근을 두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알파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00이 되니까 그죠? 2대 3이 될 수 없죠. 음수인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b를 2대 3만 배웠는 거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2대 3이면 이렇게 두면 되고 절대로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근을 잡아놨네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5알파가 되겠죠. 합은 5알파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10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6알파 제곱이죠. 6알파 제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모르는 거 두 개씩 두 개가 되겠죠. 열리 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는 얼마 됩니까? 2k가 되겠죠. 알파 자리에 2k를 넣으면 얼마 되나요?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인데 6배니까 24k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이때 그러면 이항하면 25k 제곱이니까 k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k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데 k가 양수니까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K가 5분의 1이면 여러분들 알파는 얼마가 되는가요? 5분의 2가 되는 거죠. 5분의 2. 이해됩니까? 그럼 알파가 5분의 2면 하나의 근은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의 근은 5분의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인데 이번에 두 근의 차가 3이죠. 여러분들 두 근의 차가 3일 때는 어떻게 근을 놓으면 될까요?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근을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두 군의 차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문자를 알파, 베타 대신에 하나의 문자로 바꿨죠. 아니면 큰 거를 알파로 놓으면 작은 거는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두어도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나?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니까 2알파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2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두 군의 곱은 곱해버리면 되죠. 곱하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 되는데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k제곱이 되겠네요. 이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식은 위에는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 되고 아래는 몇 차식이 되나요? 2차식이 되죠. 1차식을 2차식과 연립을 풀 때는 반드시 1차를 2차로 뭐한다?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요 3이 이항하면 뭐가 되나요? 3이 이항하면 2알파는 2k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됩니까? k-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 자리에 k-1을 어떻게 여기에 다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자리에 k-1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알파 자리에 k-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는 k제곱이 되고 요 놈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의 마이너스 2가 제로가 아니고 k제곱이죠. k제곱 없어지니까 k 값은 얼마다? 2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여러분들 원래 연립 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은 항상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군이 연속인 정수가 되면 두 군이 연속인 정수,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의 건을 알파로 놓으면 다른 하나의 건은 알파 플러스 1로 두면 되고 이때 알파는 반드시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정수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됩니까? 합은 2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바로 뭡니까? A가 되겠네요. 자, 두 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니까 곱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1이 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양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양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가 없어지면 좋겠죠. 맞습니까? 알파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구해보세요. 여기서 알파를 구해보면 2분의 A-1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좀 불편하니까 굳이 처음부터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A가 나와 있으니까 A 자리에 그대로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합시다.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누구부터 알파를 구하면 또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2알파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4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알파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4일 때는 8, 9가 되어서 A는 9라는 양수가 나오네요. 근데 두 번째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라는 음수가 나오죠. 근데 물어보는 것은 양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9가 되겠죠.
물론 A 값은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 물어본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답은 A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면 근을 처음에 알파, 베타로 놓지 않고 어떤 B가 나오거나 그죠? 맞죠? 차가 나오고 이럴 때 이 근을 알파, 베타로 두 문자로 두지 않고 알파 한 문자로 지금 두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네요.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다? 4배다.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면 한 근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한 근은 뭐로 두면 될까요? 이렇게 4배라고 했으니까 4알파로 두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알파는 절대로 0이 나오면 됩니까? 0이 나오면 안 되죠. 0이면 00이 되니까 4배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은 5알파가 되겠죠. 합은 5알파인데 합은 바로 뭐가 됩니까? 5에 K-1이 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이 식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는 K-1이 되겠죠. 5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곱을 두 개의 곱은 4알파 제곱이 되면서 걔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16K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6,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자리에 K-1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1차, 얘는 2차가 되니까 4배의 알파 자리에 K-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4K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K인데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마이너스 8K. 자, 마이너스 8K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16K니까 플러스 8K가 되겠네요. 됩니까? 자, 그리고 상수는 1이고 4배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원정이 되어서 자,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은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눈에 보이죠? 자, 따라서 K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1 하나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2차로 대입한다. 그 정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자, 여기 보면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죠. 그냥 두 근의 비, 자, 만약에 두 근의 비가 어떻게 1대2라면 하나의 근을 알파면 하나의 근을 2알파로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야는 절대값의 비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대2도 보세요. 1대2라는 것도 그 절대값의 비는 얼마입니까? 1대2가 맞죠. 그런데 자, 마이너스 1대2도요. 절대값의 비는 얼마입니까? 1대2죠. 아니면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얼마입니까? 모두 다 얘가 1대2가 되는 거죠. 이 비를 절대값으로 쳤을 때. 따라서 이놈의 두 값의 절대값의 비가 1대2라고 해서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2알파로 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인지도 지금 몰라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두 근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자, 부호를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합과 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곱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8로서 음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두 근은 서로 음수가 나왔은 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를 갖는다는 말이 되겠죠. 요 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을 어떻게 두면 되느냐. 한 근을 알파로 두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알파로 이렇게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알파는 뭐로 봤습니까? 선생님이 양수로 본 거죠. 양수로. 봤습니까? 이해됩니까? 얘를 양수로 본 건가요?
얘를 양수로 보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로 보고 얘를 만약에 음수로 봤다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도 되고 사실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를 바로 곱을 가지고 곱이 지금 숫자로 남아 있으니까 곱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됩니까? 합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건 바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알파는 k 마이너스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 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알파 제곱이 9가 되고 알파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파가 3이면 K는 얼마가 됩니까? 알파가 3이면 K는 8이 되겠죠. 되겠나요?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K는 얼마입니까? K는 2가 되겠죠. 왜? 여기서 K 값은 알파에다가 5를 주면 되니까 그죠? 5를 더하면 8, 5를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오는데 그 K 값의 바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 값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1대2라고 할 때는 함부로 알파, 2알파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와 양수의 비도 1대가 2대가 될 수 있으니까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곱을 이용해서 부호를 판단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